현재 이 영상의 내용은 신정동궁 여지 승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자의 원문을 보면 자공 관련 우함 발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동쪽에는 발해가 있다.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번역한 내용은 거꾸로 조작 번역해 놓았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신정동궁 여지승남 경도 상해에 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간단히 뜻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 관령 왼자 왼쪽으로 왼쪽 방향을 이제 의미합니다. 당길공 당기다 고하다 아래다. 여기서 이제 고하다 아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장관 빗장 기관 뭐 자동장치 뭐 잠그다 이런 뜻도 있네요. 재령 재 산봉우리 요 재라고 하면은 보통 산을 넘는 그런 위치를 이제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봉우리와 이제 같은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산 잇따라 뻗어 있는 산줄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령이라고 하니까 산의 이름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산의 위치는 왼쪽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다, 고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아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말하다, 뭐 고하다 이제 뜻도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한 발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오른쪽 오른쪽 숭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환 환호 고리 돌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고리 그러면 보통 우리 문고리 이제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으로 된 고리 그리고 돌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돌다 그러면 이제 원으로 돌다 뭐 좌로 돌다 우로 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환옥이라고 하니까 고리 형태의 이제 둥근 원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이름 바다 이름 안개가 자욱한 물소리. 여기서는 이제 바다 이름 발이다 하니까 자욱한 물소리 즉 바다이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겠죠. 뭐 안개도 끼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해 바닷물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여기 발해는 보통 지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뜻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바다다. 그것은 안개가 이제 자욱한 그런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 모양이 고리처럼 둥근 모양이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죠. 이 두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왼쪽에는 커다란 산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맥 이름은 관령이다. 즉 대관령이다. 그런 의미고 오른쪽에는 둥근 원 모양의 큰 바다가 있다. 바다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다. 즉 발해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문에는 이제 전에 설명한 같이 왼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바다가 있다, 즉 바다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번역 내용을 보면 그 반대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바래가 둘러싸고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로 거꾸로 번역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꾸로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 번역한 분이 실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고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 많은 한자를 번역할 실력인데 이것을 실수로 번역할 리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고의로 거꾸로 번역했다고 이제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제 고조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현재 이제 고조선을 검색을 해놨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대 이제 조선이다, 뭐 단군조선이다, 기자조선이다, 미만조선이다, 이렇게 볼 때 고조선이고, 보통 조선이라고 하면은 태조 일성계가 만든 조선을 의미합니다. 그 두 개의 이제 조선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고조선이라고 이제 적는 경우가 됩니다. 조선은 단군 왕검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이며 태조 일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흔히 고조선으로 총칭하였다.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일반적으로 고조선이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현 중구, 랴오닝 성 및 북한 항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에 있던 고대 국가라고 파악하고 있다. 원래 국호는 조선이지만 고려 청나라할 때에 승려 일원이 지은 삼국유사에 위만이 산탈한 이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 칭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기자조선도 있습니다. 이승훈의 제왕운기에서 고조선의 군지에 따라 둘로 나누어 단군이 다스린 조선을 단군조선이라 했고, 이것을 전조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다스린 조선은 기자조선이라 했으며 후조선으로 구분하여 불렸다. 이런 시각은 조선시대에 이어져 전조선과 후조선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단군조선이나 이제 기자조선은 북한 학계나 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도 이제 나와 있듯이 제가 기자조선을 검색을 하는데요. 고조선은 한왕조로 추정했던 가상 국가이다.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실체에 대한 의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학계는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기자 동네설과 기자조선설은 존재를 부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단군조선이나 기자조선을 한반도에서 찾으니까 당연히 유적이 안 나오지요. 이것은 대륙에서 찾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북경이나 그쪽에 만주 지역 있잖아요. 그쪽에서 찾아야 이제 유물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이제 유적과 유물을 찾으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죠. 자, 신중동궁 예지성남 경도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마한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조선의 이제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 우리가 북한 평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 고조선이라고 써놓은 이 지역이 그럼 마한이겠네요. 보통 우리 사망 그러면은 마한이 이 아래쪽에 이제 전라도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경상도 쪽에는 보통 진안이라고 말하죠. 진안,
그럼 마한, 전라도는 마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중간에 끼는 거, 요게 이제 변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현재 여기 이제 고조선이라고 이제 표시에는 이 마한 지역하고 아래쪽에 마한, 변한, 진한 이거하고는 이제 다른 거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마한에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어떻게 고조선을 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예전에 보여준 자료입니다. The Story of Korea라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초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아마 고조선이 아닌가 싶겠네요. 이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진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신한이라고 실제는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마한이라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위치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위쪽에는 이 부여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카우코라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전에 본 고점 위치하고 약간 이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북한 땅 이제 평양 여기에다가 이제 고조선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서양에는 이제 우리가 압록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이제 고조선을 이제 비정해놨습니다. 뭐 전체적인 그림 형태로 보면 뭐 삐등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뭐 이 번안의 이제 위치가 약간 좀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번 더다 뭐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서안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쪼리고 앉는 행세이고 남쪽은 한강으로서 요처를 삼았으며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이제 발해가 둘러싸고 있어서 그 행사의 훌륭함이 동방에 이제 으뜸으로써 진실로 산하 중에 백의의 땅이다. 자, 백제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했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려 축정이 이제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여기 이제 남경 이야기도 나오고 뭐 우리 태조 강한대왕이 천명을 받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도읍했다 뭐 그런 내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태자로 가니까 이제 이성계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숙정이 이제 남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한 곳이 남경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 서경, 개경, 상경을 두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위쪽에 보면은 고조선이 있는 지역이 마한 지역이다.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 서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자, 여기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원문을 보면은, 어, 뭐 고조선 마한이라는 이런 말은 나오고, 뭐 서울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이라는 단어 나오고 뭐 하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용이라는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 전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복사해 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고조선 마한 지역이라 되어 있고 북진 화산 유령 반호 거지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서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 없는데 서울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그냥 북쪽에는 이제 화산이 있고 그 이제 형태가 용의 형상이다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여기 호가 나오니까 호랑이 이제 지세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원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북으로는 화산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화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진산으로 삼아 동과 설은 용이 설이고 범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행세다. 그러면 용하고 이제 범이 이제 쭈그리고 있는 행세라고 하네요. 이 용하고 범은 보통 이제 산을 의미하겠죠. 그럼 남쪽은 한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남쪽에 이 한강이 어디일까요? 자, 남쪽이 뭐 한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강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이 한 두 군데 정도 되지요. 서울의 이 경복궁 아래쪽에다 보면 이 한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강 그러면 고지도에 많이 표시되어 있는 이 양자강 아닙니까? 뭐 요즘에는 뭐 장강이라고 뭐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양자강이 요 왼쪽 편에 이제 한강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실록에 이 한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강을 한번 찾아보니까 장강이라고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강으로 검색을 하면 실록에 재밌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륙에 있는 이 양자강은 동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에 있는 이 한강은 서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한강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쪽은 한강으로서 이제 외처를 삼았으며,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이제 발해가 이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한반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내용이 거꾸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이제 발해가 있다. 이렇게 거꾸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대로 장소를 이제 비정해 보면 꼭 한반도와 같습니다. 자, 여기 한반도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자, 한강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 서울 이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꾸로 번역한 내용으로 보면은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대관령. 보통 대관령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강원도에 이제 대관령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서쪽에는 여기가 이제 발해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이제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같은 한강의 지명을 갖고 있더라도 맞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설은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자, 그러면 이 한반도 여기 평양에 고조선이 있는 것처럼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번역해 놨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발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이제 에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이게 거꾸로 번역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렇게 거꾸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원문을 꼭 챙겨봐야 된다. 자, 원문을 챙겨보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속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번역은 언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고조번역원이라고 되어 있고, 김달진이라는 역주분이 1969년에 번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969년이면 언제인가요? 자, 요때 박정희 시대 아닙니까?
자, 여기에 1969년이니까 여기 64, 70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박정희 시대 때부터 번역된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김달진이라는 분이 박정희 시대부터 번역을 했다. 그 시기가 1969년이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 조작의 증거가 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발해 그러면 이런 설명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발해국은 약칭은 발해는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개성을 표방하던 대조영에 의해 698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926년까지 한반도 북부 신라 북부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변경주 에너지 일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등에 걸쳐 존속하던 국가인데 발해는 세워지기 전에 천문형 전투 등에 승리하였다. 원래 국호는 진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13년에 발해로 국호를 변경하였고 또 다른 별칭으로는 진국, 진당, 고리. 우리 이 고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고리 쪽에 그런 의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리짝이라고 그러면 아주 옛적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북국, 말갈, 발해 말갈, 뭐 북적, 해동 성국, 대구, 뭐 이런 이제 국호를 이제 뭐 불렀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해의 시조는 대조영이 스스로를 천손임을 자처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해가 위치가 우리가 보통 이 만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발해가 이제 표시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해라고 한자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본 그 설명대로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자공 관련 우한 발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학께서 번역한 내용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 번역 내용으로 한번 위치를 비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발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발해라고 하면 여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다. 그러면 동쪽에는 이렇게 대관령이 있으면 여기 바다 이쪽이 그러면 대관령이 있나요? 그리고 서쪽에는 발해가 있다. 그러면 이 발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대관령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에 이 산이 있으면 이것이 그러면 대관령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위치죠. 그리고 원문의 내용과 이제 다른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발해가 있으면 이 서쪽에 대관령이 있다 하니까 여기 이 산맥 이거 보이시죠? 바로 이게 이제 대관령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문의 뜻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발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발해가 있는데 이 발해 이제 한자를 보면 바다, 바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면 발해라는 나라는 바다와 이제 가까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요 발해 지명으로 봤을 때 이쪽 아래쪽이 요 바다하고 이제 근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발해인가요? 즉 발해만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는 이 바다를 이제 볼 때 보통 발해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해의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발해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전혀 맞지 않는 발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세계 지도로 이제 오면은 이제 발해가 이제 여기라고 하니까 자, 이 부분이 아닌 경우가 되죠. 여기가 발해면 이쪽이 이제 발해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보통 우리 발해만이라고 하면 이쪽을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이렇게 따지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발해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발해 서쪽에 이제 대관령이 있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아니면 바로 요 발해만 위쪽이 요 북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발해가 돼야 된다. 그러면 대관령은 이 앞쪽 왼쪽 편에 여기가 이제 대관령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발해가 이쪽 부분이냐 여기 아니면 북경 부분 이쪽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작은 바다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발해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해라는 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여기에 이곳이 이제 발해일 가능성이 또 있고 바로 위쪽에 여기가 이제 발해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는 대관령, 바로 이것이 대관령이 되겠습니다. 뭐 발해가 이쪽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쪽 오른쪽 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왼쪽 편은 이제 대관령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문 내용을 보면 자하공 관령 우한 발해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동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조작 번역해 놓았다. 바로 역사의 조작의 이제 산물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비정을 했습니다. 제가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에 남경에 지금 현재로는 난징 시지가 되죠. 여기에 보면은 수도를 정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대륙이 이제 조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를 이렇게 발해만에 있는 요것에 이제 제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서의 내용을 봤을 때 발해를 중심으로 할 때 서쪽에 대관령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거기가 이제 조선이다.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이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께서 나라를 만드실 때 동경, 서경, 개경 이렇게 3경을 만들었다.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동경, 서경, 개경 3경의 형태로 그 만분의 1도 여기에 방불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게 음향이 너무 작게 이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정 차원에서 다시 재올리는 영상이게 되겠습니다. 그냥 수정해가 올리면은 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가 조금 이제 설명을 더 곁들여 봤습니다. 자, 너희들은 그것을 왜 모르냐? 한 번 더 이제 묻고 싶습니다. 훈민정음 언어는 한문으로 쓰여진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서 어제 서문과 예의구분만을 한글로 풀이하여 가능한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완전한 책의 형태를 갖춘 단행본이지만 언해본이라고 통칭되는 훈민정음 언어는 일권 책머리에 실려 있다. 이는 중세 한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 자료이다. 조선의 4대왕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최초로 창제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한다. 그러나 이 해례본은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어 한문에 조예가 있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었다. 이후 7대왕 세조가 즉위한 후 세종 때 만들어진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해례본이 서문과 예의 구분을 한문에 무지한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말로 언해 윤문 번역하고 훈민정음으로 기록하여 전국에 배포한 책이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중국은 황제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의 강남이라 하느니라. 우리의 땅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그 고토황제가 계신 강남이 조선의 수도라고. 고조선은 마흔의 지역이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이고 남쪽은 한강으로서 요해철을 삼았으며 멀리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동쪽에는 발해가 둘러싸고 있어서 그 형세의 훌륭함이 동방의 의듬으로서 진실로 산하 중에 백이의 땅이다. 백제중엽에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하였다. 고려 숙종이 비록 남경을 도왔지만 가끔 와서 순행하였을 뿐이니 모두 그 형세의 훌륭함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천명을 받고 여기에 도읍을 정하여 사방에서 조정으로 오는 길의 거리를 균등하게 하고 영원토록 뽑아낼 수 없는 큰 터를 세우니 동경, 서경, 계경의 상경의 형세로서는 그만 분의 일도 여기에 방불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름답고 훌륭하구나.